맛있는 HSK, 여러분 HSK도 마시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강의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좋은 영양분 섭취하셨고 좋은 점수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이게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강의를 10번째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 강의를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 자, 오늘의 특급 재료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직업이나 이런 거 다뤘었는데요. 저번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명사, 뭐 형용사 이런 걸 다루기도 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선생님이 이제 카테고리, 특별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생활 다뤄볼 겁니다. HSK 생활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생활 다뤄볼 텐데, 자, 오늘은 단어와 함께 뭘 볼 거냐면 문장을 통으로 볼 겁니다. 자, 이 문장은 듣기에 그대로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기 파트에서 순서 배열이나 혹은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을 쓸 때 오늘 외운 문장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듣기와 그 다음에 뭐다? 자, 작문에 큰 도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생활.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생활하시나요? 방지엔이라고 해서 방에서 생활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럼 방에 관련된 보통 문장들이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단어와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루안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자, 루안이란 말 무슨 뜻이냐면 어질러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이 뭐겠습니까? 방이 엉망이다 할 때 방지엔 타에 루안러라고 해서 방이 너무 엉망이다 말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엉망인 방을 뭐 하냐면收拾라고 해서 한자 읽으면 수습하다가 되겠죠. 약간 정리하란 말일 겁니다. 나오죠? 정리라고 해 정리하다고요. 자, 이게 상당히 직접적이죠. 다싸오라고 해서 청소하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어질러져 있는 방을 收拾, 정리, 다싸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장, 이런 단어들이 보통 어떻게 문장이 나오냐면 HSK에서는 받자문을 이용해가지고 나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받자문은 뭐냐면 처치란 얘기죠. 방이 너무 엉망이야. 네가 좀 어떻게 처치 좀 해봐. 어떻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봐. 그 다음에 청소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봐. 이게 너무 잘 나오거든요. 듣기의 통문장으로, 작문의 통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왔던 하나 보시면 루안, 그 다음 보시면 자, 收拾, 깐진까지 다 써서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장에 빈출 단어를 총 4개까지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애를 쓴 게 느껴지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房间很乱 됐죠? 자, 쉽게 적어봤습니다. 저 뒷문장의 연습 문제 풀 땐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방이 상당히 어질러져 있다. 됐죠? 그다음 그래서 뭐다? 나는 把房间 하면 방을, 됐죠? 방을 收拾, 자, 수습해서 깐진, 깨끗하게 만들었다. 자, 수습이라는 건 나의 동작이고요. 그 동작을 통해서 깨끗해진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방이 엉망이다. 나는 방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이 문장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점수가 무지막지하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쓰기 2영역 그림이면 8점이고요. 순서 배열이 있다면 6점 얻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방은 어질러져 있고 그 방은 치워야 된다. 머릿속으로 자,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샹스라는 단어가 있네요. 샹스. 밑에 보면 샹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상자입니다. 박스죠. 샤파라고 해 소파입니다. 자, 이 글자 쓰는 법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파와 상자를 뭘 해야 되냐면 HSK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라. 알겠죠? 뭐 옮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와 소파를 타이 들다가 될 거고요. 자, 빤이라고 해서 옮기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림이나 아니면 실제 듣기도 뭐가 나오냐면 상자가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기 따로 작문 따로 할 수 없으니 한 문장을 외워서 두 과목을 한번 처리하자는 거죠. 자, 듣기는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알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다? 순서별 6점, 그 다음에 그림 보고 쓰기 8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 좋게 여러분 시험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와우, 그죠? 점수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볼 텐데요. 这个沙发 맞죠? 이 소파죠. 자, 샹즈는 박스인데 가끔씩은 박스들이 나온다라면 시에란 단어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这些箱子 해버리면 이 박스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소파나 이 박스는 很重 이라고 해서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헌이라는 건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이죠. 이건 누가 봐도 무거워 이 느낌이고요. 내가 좀 엄살을 부려볼까? 너무 무거워 이런 느낌일 때는 뭐 쓴다? 太什么什么了 써서 너무 무겁다라고 할 때는 약간 감정이 섞인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가 이 소파가 무겁다. 그 다음에 이 박스가 무겁다. 그래서 니 이거는 혹은 워 이거는 알겠죠? 너 혼자 혹은 나 혼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타이 자 들다죠. 그래서 빤 옮기다죠. 자 들려고 옮기려고 해봤는데 이것이 꿈쩍이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옮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봤을 때 좀 가벼워 보인다 하게 되면 이 바꾸는 방법은 뿔을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자, 뿔을 뭐로 바꿔주냐면 더자로 바꿔주면 요거는 중국에서 가능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더똥 내가 들려고 하면 움직일 수 있고요. 내가 빤 옮기려고 하게 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더똥 들 수 있다.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빤더똥 하면 뭐다? 자, 들어서 운반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상자와 박스는 옮길 건데요. 자, 무거워서 못 옮기거나 혹은 가벼워서 옮길 수 있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这个沙发很重. 니 이거는 타이부동 됐죠? 이 소파는 무거우니 너 혼자는 들 수 없다. 그래서 보면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파 양쪽으로 두 사람이 들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뭐다? 너 혼자는 못 든다. 혹은 나 혼자는 못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그림에 찰떡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 이 문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한 문장의 기출 단어를 제가 2개, 3개씩 밀어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그죠? 한 방에 끝내자고요. 자, 소파와 상자는 들 수 있느냐, 들 수 없느냐. 됐죠? 자, 그럼 여러분 방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아까 소파랑 박스 있었겠지만 제일 뭐 끼고 사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电视, 텔레비전과 콩티아오라고 해서 발음 조심할까요? 발음이 티아오가 되겠죠. 자, 에어컨입니다. 자, 그러면 텔레비전과 에어컨은 뭐 할까요? 켜고요. 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개는 서로 반대말의 관계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런 거죠. 뭐 리모컨으로 띡 해야 되긴 하지만 야, TV 좀 켜봐. 그렇죠. 에어컨 좀 꺼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명령할 때도 많고 자, 네가 좀 저것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처치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생활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다? 뭘 가지고 있어라? 받자문을 꼭 한번 기억해라. 그 좀 꺼봐라, 켜봐라 할 때는 뭐다? 처치 좀 해봐라. 그런 거니까 보시면 받자가 들어간 게 보일 겁니다. 여기다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칭리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부탁합니다. 칭리, 너에게 부탁합니다. 뭐 굳이 상대방이 너가 듣고 있기 때문에 니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가끔은 쓰기 장문에서는 알겠죠? 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자, 반드시 뭐다? 읽어서 입에 붙여놓기 바랍니다. 칭리, 부탁 좀 할게. 됐죠? 바 콩티어 에어컨을 카이이시아. 자, 그 다음에 꽌이시아. 됐나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 중국의 받자문은 동사만 단독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성분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시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그냥 간단한 시도를 나타내는 그런 보충 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쓰신다. 그렇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고요. 자,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请把空调开一下. 됐죠? 请把电视开一下. 됐죠? 请把空调关一下. 혹은 请把电视关一下라고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TV 끄고 방은 청소하고 알겠습니까? 저 소파는 옮겨야 되고 소파 하면서 책상을 내가 무거워서 못 옮기겠다. 자,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보면서 오늘 배운 문장들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HSK뿐만이 아니라 회화 실력도 늘려주는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생활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단어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 단어 안 외우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도 가려 먹으면 그 가려 먹는 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뭐 키가 안 큰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단어도 여러분들이 가려서 골라서 외우면 점수도 골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치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치앙이라고 해서 얘는 벽이죠. 됐죠? 이거 쓰는 법 기억하면 바랍니다. 흑도자 쓸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양쪽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다? 박스 써주시고 미음자처럼 다물지 마시 쓰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치앙 벽이고요. 화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에 꼬아입니다. 걸다입니다. 자, 3개 단어만 있으면 끝납니다. 결국 해발이 뭔지 알죠?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라든지 아니면 벽에 그림이 걸려져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는 거죠. 저 벽에 사진을 걸어볼까? 저 벽에 그림을 그려볼까? 라고 해서 방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밭자문. 생활에는 밭자문을 써보자. 처리 좀 해보자. 이 말인 거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그림을 뭐겠습니까? 벽에다가 한번 걸어보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미 일어난 일을 만들었습니다. 我 됐죠? 나는 把这幅画 자, 고민이 깊어지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글자 있습니다. 후라는 글자가 있네요. 자, 후라는 글자는 这幅画에서 이 후자는 그림을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수건건자가 보이실 겁니다. 옛날에 그림은 천에다 그렸거든요. 자, 그림을 세는 양사 제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후가 생각나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这个라고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항상 제자리일 거니까 가능하면 这幅画로 가겠습니다. 10번만 읽어, 5번만 읽어도 됩니다. 这幅画, 这幅画, 这幅画. 3번만 읽을게요. 그죠? 나는 됐나요? 자, 把这幅画, 이 그림을 挂在墙上了. 요거 포인트입니다. 挂在墙上了.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 문장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 쓰기 인력력 기출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년에 한 2-3번 이상 나온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가 한다는 뭐다? 6점짜리다?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있으면, 입에 익어 놓으면 쫙 써지죠. 나는 把这幅画, 이 그림을 挂在什么什么上 어디에다 건 거죠. 자, 알겠습니다. 墙上了 하면 벽에 걸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살짝 변형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시기 좋겠습니다. 얘는 밭자문이고요. 바를 이용한 문장이고요.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중국에는 가끔씩 장상이라고 해서 벽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장소 주어가 될 수 있고 조념문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겠지만 자, 장상 여기 상사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벽 위에다 걸지 벽 자체에다 거는 건 아니죠. 장상 벽에는 꽂아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학생 쓸 때 보면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쓴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그림 어디다 그렸다? 수건에다 그렸다. 근데 그림의 옆에다 칼도다 쓰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쓰면 다시 한 번 더 수건건자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墙上挂着一幅画 라고 해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BT 보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IBT 보시는 분들 자기도 모르게 글자 확인 안 하시면 이거 쓰려고 했는데 엔터키 치고 보니까는 이게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틀리는 글자까지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벽에다가 그림을 걸자. 한 번 더 뭐라고? 텔레비전과 에어컨은 켜고 끄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진짜 못 외워요. 근데 시험은 죽도록 내요. 그런 느낌이죠.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 느낌인데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야오시라고 해서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꼭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 작문에 열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열쇠가 적혀져 있는 시험도 있지만 안 적혀져 있는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 번 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빠오 가방입니다. 자, 열쇠랑 같이 가방이 같이 그림 등장하는 그림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手机, 휴대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분실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밭자문이 2개가 있을 겁니다. 3개입니다, 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외워두시면 쓰리 진짜 많을걸요? 기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으면 여자 가방을 뒤적뒤적 거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다? 나는 야오시 열쇠를 왕자에 자, 두고 왔네. 깜빡했네. 어디? 집에서. 자, 요거는 외우지 않으면 한국인이 쓰기 힘든 문장입니다. 왕자에 什么里了 해버리면 어디다가 두고 왔다는 뜻입니다. 어디다가 두고 깜빡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큰 틀은 我把 땡땡 忘在什么里了 제일 만만한 게 왕자의 자리了. 여러분 이런 거짓말 해봤잖아. 선생님 제가 숙제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我把作业 왕자의 자리了. 쓰면 되겠죠. 거기다가 뭐다? 열쇠 넣고 가방 넣고 휴대폰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머 휴대폰 집에 두고 왔네?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나중에는 식당에 두고 왔다, 사무실에 두고 왔다, 교실에 두고 왔다 모두 가능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알겠죠? 자, 응용은 나중에. 우리는 뭐다? 오늘 외울 것도 충분히 많다.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我把手机 휴대폰을 放在包里了. 자, 앞에 동사를 쓰는 거죠. 휴대폰을 放在包里了 가방 안에 두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면 여기서 리자 빼먹지 말라는 거. 아까 치앙상의 상자 빼먹지 말라는 거. 외울 때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했어 라고 하면 쓰다 보면 한 글자씩 빼먹습니다. 자, 꼭 검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점과 6점은 쉽게 얻어지는 점수가 아니고요. 한두 글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뼈 아픈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됐죠? 마지막 我不小心 나는 부주의로 실수로 把钥匙 열쇠를 분실했다. 부가 성분입니다. 러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제일 배우기 쉬운 건 아마 이 문장일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쓸 수 있겠죠. 제가 실수로 열쇠를 잊어버렸습니다. 실수로 휴대폰을 분실했습니다. 자, 1번과 3번 중에서 하나 정도 선택하시고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오 나왔습니다. 수리하다, 시이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세탁기죠. 그럼 세탁기를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빵워라고 돼 있지만 여기다가 쓰면 좋은 게 뭐다? 칭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야지만 좀 더 예의 바른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배운 사람 될 수 있겠죠. 칭빵워 보세요. 됐나요? 징방워 나를 도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오 이시아 고쳐주세요. 이시아 가벼운 동작이죠. 저 다이시 이지라고 해서 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를 세는 양사는 타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응급조치로 뭘 써라? 그쵸? 똑똑하시네요. 걸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징방워 한번 끊으시고 시오 이시아 끊어주시고 저것이 이지 혹은 저 다이시 이지 아무렇게나 외우지 말고 문장을 잘 끊어주면 잘 외워져요. 징빵워, 그죠? 시우 이시야.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저것이 이지 혹은 저 다이시 이지라고 쓰면 됩니다. 이 문장도 물론 받자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 이용해서 바꾸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문장에는 받자문을 한번 빼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에게 보세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받자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샤파가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넝빵워. 자, 좋은 문장을 잘 배운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넝빵워. 아까 빵워. 맞죠? 시오이시야. 저 타이시 이지. 나를 도와서 휴대폰 뭐겠습니까?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그 문장은 받자문이 아니었지만 받자문입니다. 자, 맨 마지막 여기 보시면 보세요. 타이다오 커팅 보이네요. 들고 가죠. 다오 어디로? 커팅 하면은 거실입니다. 커팅. 됐죠? 그러면 거실로 들고 가다. 자, 마 하게 되면 보통 문장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죠? 마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큰 틀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받자문을 중간에 써주면 바, 땡땡, 무엇을 됐나요? 무엇을 한국말로 뭐뭐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뭐다? 동사하라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소파를 맞나요? 어떻게 한다? 자, 타이다오 커팅 적어보겠습니다. 타이다오 들고 가라. 공간이 없네요. 거실로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까 바 디엔시 관러 이런 것처럼 텔레비전을 꺼라 이런 것처럼 소파를 동사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받자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빼보겠습니다. 빼보겠습니다. 빼보겠고 빼보면 남는 거 하나밖에 없죠. 아까 뭐였습니까? 빵워는 제일 앞에 썼었죠. 그러면 넝빵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바샤파 나를 도와서 바샤파 소파를 타이다오 어디로 들고 가라? 커팅 거실로 들고 가줄 수 있겠니? 라고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한 문장이 되고요. 자, 이건 독해 쓰기 1영역이니까 6점을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쓰기 2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답을 좀 나중에 공개될 뻔했지만 보세요. 방이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뭐다? 이런 문장에서는 그림에서는 제시어가 루안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다? 소우스가 된다라거나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정리나 아니면 다싸오나 이런 단어들이 뭐겠습니까? 다 잘못 적었네요. 다싸오나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깐징이라거나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보세요. 아까 쌤 아까 변형한다 그랬었죠. 타이, 루안, 러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러 빼고 헌으로 바꿔주는 거죠. 누가 봐도 개마구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람 사는 꼴이냐 이 느낌이죠. 그죠?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여기 명령 적었습니다. 콰이 얼른 바방제 방을 소우스이자 한번 정리 좀 해봐. 수습 좀 해봐. 이런 느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방이 어질러져 있는 걸 깨끗이 치운다라면 콰이를 빼고 그죠? 바방제
收拾 그다음 뭐다? 干净了라고 적어주시면 자 방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도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깨끗하게 만든 거고 여기는 뭐다? 깨끗하게 한번 치워봐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콰이하고 이샤를 적었죠. 됐나요? 여기다 깐징 써 상관없습니다. 收拾 깐징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몇 점이다? 8점이다. 8점이다. 됐죠? 방이 너무 엉망이다. 루안 키워드 콰이바 방진 收拾一下 그죠? 收拾 깐징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끼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봤더니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냐면 자물쇠가 있는데 보니까는 이게 투명인가 돼 있죠. 그죠? 투명돼 있습니다. 열쇠가 없나 봅니다. 자, 이런 그림처럼 돼 있긴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기는 하지만 그냥 열쇠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막 찾고 있는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열쇠가 나오면 제일 쓰기 쉬운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어머, 열쇠를 집에 두고 왔네. 쓰시면 되겠죠. 어떤 학생이 그런 거죠. 지금 도어라고 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나는 바이아오스 열쇠를 왕자의 什么里了 장소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중국적인 표현, 한국인은 쓸 수 없는 표현. 깜빡했다, 잊어먹었다, 집에다가 두고 이 느낌이죠. 왕자의 家里了 해버리면 어머, 내가 열쇠를 집에 두고 왔네 라고 쓴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한다? 不小心 여기선 그림에 맞지 않지만 나는 뭐다? 실수로 열쇠를 뭐가 되겠습니까? 띄올러라고 해서 분실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갑도 분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 문장과 요 두 문장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다음 보시면 여러분 남자가 있고요. 지금 남자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이 있고요.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꾸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보시면 지금 이미 그림을 건 상황이니까 보시면 나는 把这幅画 이 그림을 挂在墙上了 상자 빼먹지 말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벽에다가 걸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가끔 남녀 두 명이 그 양쪽에 사진을 그러니까 그림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벽에 붙이지 않은 상태고요. 그때는 뭐냐면 我们을 써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진을 挂在墙上了가 아니라 그때는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뭐다? 挂在墙上吧라고 해서 벽에 걸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我们 우리 把这幅画 이 그림을 挂在墙上吧 하면 벽에 걸자. 그래서 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벽에 걸자로 가시고 걸려져 있으면 墙上了 해서 완료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8점. 알겠죠? 8점을 얻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8점 받으려면 듣기 3문제. 듣기가 3문제 맞죠? 3문제. 그 다음에 독해도 3문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3점 몇 문제를 맞춰야 되지만 이 한 문제랑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두 문제 맞추는 거 점수 올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래서 분명히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강의 준비를 했어요. 생활은 유독 듣기와 작문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한 단어 보는 것보다 통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를 풀 때도 더 편하고 작문 쓸 때도 생각 없이 그냥 쪼라락 써가기에 훨씬 더 편할 겁니다. IBT 보시는 분들은 직접 읽으면서 타이핑 치는 연습 해보시고 그 다음에 PBT 보시는 분들은 직접 종이에 써가면서 자, 글자 틀리지 않도록 왜냐면 열심히 외우는데 글자 틀려 점수 나가면 정말 그만큼 아픈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다음 요리 재료도 선생님이 작문에 잘 나오는 그다음에 듣기와 작문에 잘 나오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 다음에 더욱더 알찬 강의로 돌아올 거고요.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선생님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